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강신업 변호사, 이두화 변호사, 최청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민간인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컴퓨터에 작성했던 목록을 컴퓨터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온 것입니다. 전 기재부 장관 최경환 비위 관련 첩보성 동향, 그리고 고건 전 총리의 장남 보진 비트코인 관련 사업 활동 중 이와 관련된 것도 있고요. 박근혜 친분 사업자 부정청탁으로 공공기관 예산 수령, 조선일보의 취재 내용 중에서 민주당 유동수 의원 재판 거래 혐의, 그 밖에 진보 교수 전성인에 대한 또 교수 사찰도 있습니다. 이 리스트만 보면 민간인 사찰을 마구잡이로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청와대가 이제 답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작성했다는 문건의 목록을 공개를 한 겁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니고 제목만 쭉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저게 지금 이제 아마 자유한국당에서는 저 내용은 아직 못 받은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냥 생각해 보건데 왜냐하면 화면만 나오고 저게 이제 컴퓨터 화면에 있는 걸 찍어서 사진으로 제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아마 네. 자유한국당이 넘긴 것 같고 그 내용 중에 제목만 보고 쭉 적었는데 일단은 제목에 나와 있는 내용들만 봐서 지금 11건 정도를 자유한국당에서 문제를 삼고 있어요. 네. 그중에 뭐 민간인 사찰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 그 제목만 보고 봐가지고는 현재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내용을 열어봐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저걸 지금 김태우 전 수사관이 본인이 정보 수집 차원에서 일일복으로 올린 내용들의 목록이기 때문에 네. 저기서 채택이 됐냐 안 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저게 만약에 이제 김태우 수사관은 몇몇 어떤 그 정보 수집에 있어서는 지시를 받았다고 일하고 있으니까 그게 뭔지를 밝혀야 되고 저게 전부 다 뭐 지시를 받아서 한 게 아니라 수사관들이 돌아다니면 정보 동향을 파악하고 그 파악된 내용들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네. 목록을 만든 거니까 저 목록만 가지고서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네. 아직은 이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만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강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일단은 조금 법조인 시각으로 좀 문제가 있어 보일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나온 대로 저거는 이제 목록만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요. 어쨌든 목록만 본다 하더라도 민간인 사찰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죠. 그런 것들을 지금 11개 정도를 지금 뽑은 것이고요. 예.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반부패 비서관이 다급한 마음에 예. 직접 해명을 하고 나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간인 정보 수집 부분, 저 부분은 폭발력이 있다고 보고요. 저 내용도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목록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예. 저 안에 무엇이 담겼는지도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 자신이 뭐 지시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산했다고 말하지만 네. 민간인 사찰 부분은 자체적으로도 생산하면 안 되는 부분이죠. 네. 지시를 받았든 안 받았든 만약 그렇다면 관리 책임을 져야죠. 네. 다시 말해서 지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민간인 사찰 부분이 김태우 수사관이 자체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네. 그렇다면 그 상관들은 그 부분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폭발력을 가진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정당으로 이 문건이 넘어가면은 자칫 정치 공세로 좀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공세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도 있냐면요. 청와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기능은 사실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하거든요. 예. 근데 운영위원장은 여당의 이제 원내대표죠. 그렇죠. 근데 홍영표 원내대표는 뭐 이 사건 초기에도 그랬고 그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을 때 청와대에서 잘 알아서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다면 이제 당사자들은 야당의 원내대표한테 기댈 수밖에 없죠. 제1야당의 원내대표한테 기댈 수밖에 없고요. 예. 그다음에 또 사실은 나경원 원내대표는 법관 출신이고 예. 또 사실 우리가 기존의 직권 남용이라든가 청와대 민정수석의 그 어떤 관할이라든가 직무 이런 기준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하면
올라가면서 기준이 마련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 근무하는 그 감찰 반원 그리고 반부패 비서관, 민정수석 모두 법조인들이거나 법학 교수니까 법원에서 기준이 마련돼 있어서 그게 재판 규범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 규범이란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지적해 주는 게 예. 야당의 역할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 뭐 사실 지금 이 김태우 이 수사관에 대해서는 또 뭐 여러 가지 또 혐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봐도 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사건을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알 권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야당에게 얘기를 하고 또 공무원으로서 잘못한 게 있으면 또 본인이 그 책임지겠다는 심정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렇겠죠. 예. 그러고 나가지고 바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반박 회견을 했는데 좀 관행대로 해오는 측면도 있었고 막판에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뭐 찌라시성 수준의 정보를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 김태우 수사관 특감 수사관을 관리한 관리 네. 책임도 사실은 청와대에 있는 거고요. 또 MB 정부에서부터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거기에서도 살아남아서 이번 정권에서도 역할을 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만큼은 인정이 되는 거였고 그러나 막판에 물론 이제 무슨 과기부 장관을 만나서 뭔가 인사청탁 그런 걸 하면서 집중도 안 하고 찌라시 수준을 했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저는 지금 청와대 대응이 좀 안타까운 게 좀 더 냉정해져야 된다. 우리가 어떤 대처 상황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감정 중심적인 게 있고 문제 중심적인 게 있는데 부부 싸움 하다가도 술 먹고 늦게 들어온 거 가지고 싸우다가 왜 친정어머니 생신을 안 챙겨주고 이걸로 다 번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국민소통수석이 미꾸라지 운운하면서 이야기하는 거나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울먹이면서 이런 걸 해명하는 것. 그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이걸 풀어나가야지 감정적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알겠습니다. 이게 확전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은 이 감찰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박관철 전 행정관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김태우 감찰관 건은 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 그때 제 건은 정식으로 보고가 된 건입니다. 예. 예. 그것이 좀 다르고. 예, 그렇습니다. 또 어떤 그 김태우 수사관 잘 좀 아시죠? 근무 시기가 민정에서 근무할 때 겹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정부에 걸쳐서 그것도 국가 공무원이 파견을 나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단 능력은 양질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청와대가 어떤 곳입니까? 아무나 데려다 쓰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경계, 옳은 경계라고 보십니까? 근데 국가의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어떤 국가의 현재 지금 정책 시행이나 국가가 지금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그 여론이나 잘못되었다는 여론이나 아니면 시정해야 될 여론이 들으면 이걸 다 정보보고서 작성해가지고 자기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쁘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그 보고서는 아마 대부분 보면은 현재 정책이 잘못됐다는 보고서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받은 사람이 이것은 정말 시책에 반영해야 되겠다. 나라 발전을 위해서. 그러면 참 양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 누가 이런 말을 했어 하고 괘씸죄를 적용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요. 그래서 이두화 변호사께서 이제 법원에서 개념을 정립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좀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관천 전 행정관의 말은 이런 얘기잖아요. 보고가 올라왔는데 그 보고된 내용을 묵살하거나 괘씸죄로 하는 경우는 문제가 악용했을 있다. 경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이 수사관이 그 보고를 올린 내용의 목록을 보고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나와서 그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고 얘기하는 거라면 이 문제가 지금 박관천 전 행정관 얘기한 얘기가 맞죠. 그렇게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고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걸 괘씸죄로 얘기하고 그걸 뭐 묵살했다면 그 문제가 되지만 네. 지금 목록 자체로 나온 것만 가지고 이게 정말 민간인 사찰이 실제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또 김태우 수사관이 어떤 형태로 저걸 정보를 수집해서 그걸 올렸는지 모르겠고 또 지금 그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 사찰성이 있는 부분은 다 폐기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이고 조사를 해서 이게 어떤 내용이었고 목록에서 실제 어떤 내용이 들어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본 이후에 얘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의 지금 수사 상황도 한번 좀 볼까요? 강 변호사 지금
애초에 골프 관련해가지고 시인하는 모양새였다가 대검으로 가면서 그거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대검찰청에서 이제 감찰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동료들과 골프를 쳤다든지 이렇게 이제 스스로 사실은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동료들을 뭐 물고 늘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진술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예. 진술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쪽으로 골프 비용은 내 돈으로 계산을 했다. 그러니까 예. 과거에 이제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같이 골프를 쳤고 접대를 받았다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비용을 댄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네, 그것이 이제 건설업자 뭐씨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골프는 내 돈으로 쳤고 그리고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게 진술을 바꿨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글쎄요. 이거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이게 있는데요. 조사하면 다 밝혀질 내용 그렇죠. 아닌가요? 당연히 밝혀질 내용인데 예. 하나는 지금 게 진실이고 앞에 게 거짓일 가능성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 돈 얘기를 내 돈으로 쳤다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 동료들과 뭐 안 쳤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돈 문제인데 어쩌면 이 돈이 말이죠. 현금으로 결제가 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돈을 누가 냈는지를 밝히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최 박사님 혹시 지금 김전 수사관이 제1야당이 뒤에 있고 언론이 또 보도해 주는 데가 있고 심리적으로 자신감이 생겼다고도 해석할 수 있나요? 자신감도 있으면서 불안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냐면 내가 아주 목숨을 내놓고 이 나라 이 역사를 위해서 뭔가를 밝히겠다는 것까지는 아니고 예.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내가 조금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심정을 호소하는데 제1야당을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거죠. 네. 어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약간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인터뷰도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세 번의 정권에 걸쳐서 자기 나름대로 사명감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공직에 임했는데, 지금 끝이 굉장히 뭐 찌라시 수준에서 부패 혐의자 이런 쪽으로다가 마무리가 돼버리고, 예. 그러면서 자기 명예 내지는 자존심에 상처를 얻게 되니까 사람은요 자존심과 나르시시즘을 다치면 100% 보복을 합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하느냐 소극적으로 하느냐의 차이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적극적인 복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건 심리 게임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잃을 것 없는 김 수사관이 나름대로 잃을 것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도전을 하고 있고 복수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애초에 문제가 됐던 게 이게 경찰청을 방문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재정 의원은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 청와대 특별감찰단원인 김태우가 지난 12월 2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한 당시 김태우와 스폰서 관계로 알려진 건설업자 최모 씨가 경찰청 특수수사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태우는 최근 언론을 통해 자신이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한 계기는 자신이 올린 첩보 내용에 대한 성과를 정리하기 위해 상부의 지시에 따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당일 최모 씨가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은 함구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청 특수수사과 방문은 단순한 방문이 아닌 해당 건설업자 최모 씨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자신의 직위를 남용한 위법한 방문이었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상황인 것입니다. 사실 이도하면서 이 내용도 같은 경찰 관계자라고 하면서 조금 상반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관계는 금방 밝혀지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사실 이거는 사실관계 좀 밝혀질 가능성이 크긴 큰데요. 지금 이제 일부 경찰 관계자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최 씨가 조사받을 당시에 네. 이제 이 김태우 수사관이 방문을 했는데 그 방문 전후로 전화를 전화를 여러 차례 두 사람이 네. 전화를 여러 차례 한 걸 보면 이 알고 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게 아니다 이런 네.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전화를 했는데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통화 내용은 알 수가 없죠. 통화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통화한 시점이 이제 그 최 씨가 조사받으러 간 그 당일날 특수수사과에 있으면서 뭐 아니면
경찰청에 들어가면서 이 김태우 수사관한테 전화를 했는지 예. 뭐 이런 부분은 시간을 확인하면 확인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혹시 또 문자를 주고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자를 주고받은 경우에 그 원래는 통신회사에서 뭐 이 정도 된 거는 없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문자 첫 줄은 남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문자 첫 줄은 남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 수사는 계속 이렇게 지금 서로가 사실관계 갖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해도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태우 수사관이 제1야당이나 일부 언론을 믿고 이제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제1야당을 믿고 여당을 상대로 공무원이 이런 행동하기는 쉽지 않아요. 제1야당이 어느 정도는 본인의 얘기를 들어준다 하더라도 네. 야당은 공무원을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그 정권 임기 내에선. 절대로 보호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이 사람이 야당을 믿고 언론을 믿고 뭐 그렇게 자신감이 있다고 저는 절대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불안감이 더 클 거예요. 야당과 언론에 내가 이런 정보를 보내줬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사실은 괘씸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이런 네. 마음도 오히려 있는 상태지 이 사람이. 네. 그래서 진술도 뭐 일부러 계산을 해서 좀 바뀌는 것도 있겠지만 또 불안한 마음 때문에 진술을 이렇게 약간 바꾸는 그런 것도 있지 자신이 자신감이 있어서 네. 뭐 진술을 바꿀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보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강 변호사님 지금 신병 확보를 검찰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감찰 중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검찰청으로 지금 수원지검으로 네. 또 이관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등등. 그러니까 피의자로 지금 뭐 입건만 된 것이지 아직 2단계에서 뭐 나와 있는 것이 확실한 것은 아닌 거죠. 사실 감찰도 진행 중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병 확보를 지금 2단계에서 서두르게 되면 네. 오히려 김태우 수사관의 반발을 할 수도 있고 네. 또 나아가서 이것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모양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이 사건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형태로 일부 바뀌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언급하고 또 지적할 것은 이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재정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 얘기고 예. 다만 거기 간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만 좀 다른 것이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도 되고 있고 수사도 될 겁니다. 즉 그것이 지금 갑과 을의 관계에서 지금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 지금 다시 말해서 김태우 수사관이 얘기하는 것은 이와 같이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불법 사찰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 근데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다시 김태우 수사관이 거기 간 목적이 그와 같다. 이런 것들은 별로 맞지 않는 그런 어떤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민주당이라든지 내지는 청와대에서 김태우 수사관을 향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마당에 신병 확보까지 해가지고 뭐 구속을 시킨다면 오히려 더 파장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설업자하고의 관계를 보니까 이제 네. 대통령 명절 때 대통령의 선물이 있는데 그거를 꼬박꼬박 챙겨줘서 보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좀 일부 언론에서도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건설업자하고 김태우 수사관의 관계가 건설업자가 갑이고 김태우 수사관이 을이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온 적이 있거든요. 무슨 관계인지 잘 모르겠어요. 조사해서 특감반에서 어떤 내용인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근데 선물을 보낸 것도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 선물이 설 추석에 이렇게 뭐 사회 원로라든지 국가유공자들이라든지 뭐 불이웃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보내지는 건데 좀 개인적으로 저걸 구매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근데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러니까 수석실이나 비서관실에서 자기 이제 관련된 분들 어느 부분 명단 올릴 거 아니에요. 올해 추석 설에는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숫자를 뭐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보냈다고 지금 보도는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아직까지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그게 지금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게 뭐 대통령의 그 어쨌든 그 봉황 그게 뭐 문장이라고 그러나요? 문장이 들어가서 보내지는 거기 때문에 개인 비서들이 사가지고 저걸 보낸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은 좀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오늘 한국당에서 조국 수석을 고발을 했는데 이도 하면서 이게 혐의가 성립되는 겁니까? 뭘 가지고 고발을 하는 아니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랬는데 저희가 과거에는 네.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거의 없었어요. 판례도 네. 거의 없고 하지만 이제 지난 이제 정부들의 생겼죠.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이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이제 형사처벌이 되고 그다음 징역형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이제 이 사건으로 재판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판례가 빨리 성립이 되고 있어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에도 이제 처벌은 안 됐지만 국회의원들이 직무유기로 고소고발 당하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국회의원들이? 네, 국회의원들도 있고 공무원들도 꽤 많아요. 뭐 검사를 상대로 하기도 하고 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드물진 않은데 이제 처벌이 되면서 의미가 생기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처벌이 되기 시작하니까 뭐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이 제목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지금 하면 뭐 사실 야당에서도 이 정부 임기 내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기보다 문제 제기를 해놓는 거죠. 지금 뭐 고발을 해놓으면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밖에 일정 부분은 뭐 서면 조사를 하든 어떻게 하든 조사를 하겠죠. 네. 조사도 하고 또 이게 이런 기록이 레코드가 남아 있으면 뭐 만약에 무슨 혐의 사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정부가 임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또 이제 이 수사가 다시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 수사가 다시 재개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학습 효과예요. 지금 뭐 모든 게 네. 이제 검찰에서 그 진상규명위원회 그러면서 과거 사건 다 다시 조사하고 이러니까요. 조사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환기도 시키는 거죠. 청와대나 공무원들한테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고소고발도 할 수 있고 임기 끝나면 또 당신들이 했던 것처럼 또 조사받을 수도 있으니까 네.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경고하는 의미보다 또 행위 자체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를 하지 마라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일정 부분은 정치적으로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사건을 하면서 원내대표는 취임해서 이 사건으로 또 당내 결속력 이런 걸 또 높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관심이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이런 뭐 고소 고발을 하네 이러니까 그 언론에 미디어에 집중을 받을 수밖에 계속 나와요. 없죠. TV에. 예. 예. 강 변호사님 뭐 어떤? 사실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예. 금방 뭐 판례가 많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공무원들이 범할 수 있는 범죄가 뇌물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뇌물죄가 바로 이렇게 직무와 직권을 연계시키는 겁니다. 돈과. 근데 돈과 연계시키지 않은 것이 바로 직무유기와 말하자면 직권남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뭐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많이 문제되고 있는데 과거에 이것을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문제인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불법 사찰을 했다든지 내지는 정당하게 올라온 이런 어떤 문건을 묵살했다든지 예. 이런 것들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진다면 예. 그건 그에 따라서 의법 처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